요즘 북한 미사일 핵 문제가 우리나라의 발등에 불 떨어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급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죠. 미국과 한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폴란드 방문해서 대북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공개적으로 나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매우 위험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안 취할 수도 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공개적인 보복 조치를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앞으로 수개월 동안 벌어지는 일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도 6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미국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것도 자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사일도 계속 쏠 것 같고요. 핵실험도 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을 하면 그때 가서 군사 행동을 할 것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 보기엔 너무 답답하죠. 당장 좀 해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민그적거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죠. 신중한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이 북한의 그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북한이 가지고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무기는 이제 미사일이 아니고요. 미사일은 사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이 장사정포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장사정포. 이 장사정포는 일단 쏴야만 발사 지점을 포착해서 거기에다 포를 때려가지고 없애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장사정포가 지금 수천 문이 이렇게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두들겨 부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장사정포 몇 방 맞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가고, 또 거기 이제 미군 부대 이런 데를 겨냥해서 때리면은 미군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 이제 여론이 악화되잖아요. 미국의 여론이. 그 전쟁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 전쟁에서 이겨도 너무 많은 희생이 났다. 그러고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중할 수밖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기 위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이유를 짐작해 보면, 북한을 압박해서, 압박하는 게 이게 돈줄 지우는 거잖아요. 돈줄을 최대한 쥐어가지고 북한의 재정의 압박을 받게 하면, 돈이 이제 많으면 군수물자를 많이 지원할 수 있고, 돈이 적으면 군수물자를 적게 지원하잖아요. 군수물자가 적어지면은 전쟁하는데 어렵습니다. 돈 사기도 떨어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도 실탄이 제대로 공급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수 물자를 최대한 적게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 경제적인 압박을 해서 돈줄을 쥐우고 그동안 이제 뭐 몇 개월만 지나도 이제 돈은 써야 되고 쓸 때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군수품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한 좋은 작전이거든요.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짐작이 되곤 해보면 국제 여론을 조금이라도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때리는 것보다는 6차 핵실험을 하고 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6차 핵실험까지 하면 그 6차 핵실험을 하면 이제 전문가들 이제 분석에 의하면 거기 플루토늄이 추출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최대한 100개 아무리 적게 만들어도 5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북한이 핵무기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 30개 그것까지 하면 이제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 뭐 100몇십 개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미국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위험해지고 소련도 위험해지고 서로 이제 핵무기를 쏘아버리면 이건 북한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미국이 때리는 걸 무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아마 그걸 노리고 공격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연막 작전일 수도 있어요. 작전을 쓰는 데 있어서 적을 속여야 되니까 이렇게 뭐 한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주 수개월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뭐 사령관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이건 짐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추측 가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겨울의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겨울 전쟁은 뭐 어느 쪽이나 다 어렵죠. 특히 북한은 겨울이 되면 더 추운데 이 겨울의 전쟁을 일으켜서 미군이 북한에 진격을 해도 가서 정리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겨울의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전의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전쟁하게 되면 뭐 10월 달 뭐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뭐 하게 되면 한 10월 초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무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오래 끌 것 같지도 않고요. 북한은 뭐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니까 막 갖다 퍼버리면 뭐 적어도 한 달 내에 이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다. 우리가 가진 능력들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다. 미국은 스스로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능력들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 우리는 전쟁 안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그것을 전쟁이 꼭 필요하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ICBM 군사력 증강 핵무기 이것을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말하기를 대북 군사 수단은 옵션이 아니다. 군사력 사용하면 안 된다. 당연히 뭐 중국으로 반대해야 되겠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차석 대사네요. 이 사람도 군사 수단은 배제해야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두 나라가 이구동성으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사드가 한국 배치하는 것 반대한다. 사드 배치 반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류제이 대사는 쌍중단해야 된다. 미국의 군사력 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다 중단하자. 이 쌍중단을 제안을 했고, 러시아 대사는 제재로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재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조를 해서 서로 이제 미국과 중러가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헤일리 대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비토를 행사하면 된다. 비토는 거부권 행사죠. 그럼 당신네 나라들이 뭐 북한이 하는 그 미사일 발사 이거 핵무기 만드는 거 그걸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면 그럼 안보리 결의에서 거부권 행사해. 만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말했습니다. 너희들 거부권 행사해서 그럼 유엔에서 공동으로 북한 제재 못해?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 제재가 뭐냐? 1차적으로는 경제 압박, 미국의 주도로 경제 압박. 이번에는 이제 중국도 더 쥐어짤 거고, 러시아도 쥐어짤 건데,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행동이 되겠죠. 독자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보리 모였는데 이번에는 서로 성과 없이 끝나고, 제일 위험한 때 성과 없이 끝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게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아서 미국 정부와 찰떡궁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독일에 가서 평가를 했죠. 북한의 ICBM 개발은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미 전문가들이 예상했으나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랬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에 근접한 것이지 아직은 ICBM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분석하기를 미국이 북한이 ICBM 개발한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요. 폭스뉴스는 불량 정권 중 최초로 북한이 ICBM을 손에 넣었다. 미국의 시각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쏜 것은 ICBM이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은 ICBM. 지난번 쏜 것이 4,500에서 5,000km 사이인데 이번에 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요. 최소한 8,000km 정도 날아간 걸로 보는 겁니다. ICBM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북한이 ICBM 만들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ICBM은 아닌 것 같아. 거의 ICBM 근접했지. 이건 ICBM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ICBM이 아니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북한을 제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더 이상 대화는 없다. 인내는 끝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 미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하면 안 된다. 평화적으로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독일에 있는 그 기자들이, 독일 그 서방 기자들이 지금 북한과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대화로 하겠다 그러면 저게 통할까?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문제죠. 북한은 지금 ICBM 완성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ICBM 완성했다. 불량국가가 ICBM 가지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건 전쟁을 통해서도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야. 저는 ICBM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전쟁하면 안 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엇박자죠. 완전히 엇박자. 이걸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뭐 전쟁하기 좋아하는 트럼프도 전쟁하기는 싫어하죠. 되도록 전쟁 안 하고 하려고 하죠. 근데 트럼프는 전쟁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게 될 때면 해야 되고 지금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하기를 싫어하고 계속 싫어하고 영원히 싫어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군 총사령관인데 총사령관이 전쟁을 기피한다.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사령관이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밑에 쫄병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할 의지가 이제 약화돼.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우리 한국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쟁 제대로 못하면 북한에게 그대로 그만큼 당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우리 한국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전쟁이 나도 큰일 안 나면 더 큰일. 나도 이게 전쟁을 해도 이게 한국 정부가 북한과 제대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어정쩡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날 거. 이런 걱정이 생기니까 정말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뒤 좌우 다 막혀버렸는데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 뭐 이것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이 장사정포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장사정포. 이 장사정포는 일단 쏴야만 발사 지점을 포착해서 거기에다 포를 때려가지고 없애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장사정포가 지금 수천 문이 이렇게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두들겨 부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장사정포 몇 방 맞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가고 또 거기 이제 미군 부대 이런 데를 겨냥해서 때리면은 미군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 이제 여론이 약화되잖아요. 미국의 여론이. 그 전쟁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 전쟁에서 이겨도 너무 많은 희생이 났다. 그러고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중할 수밖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기 위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이유를 짐작해 보면 북한을 압박해서 압박하는 게 이게 돈줄 쥐는 거잖아요. 돈줄을 최대한 쥐어가지고 북한의 재정의 압박을 받게 하면 돈이 이제 많으면 군수물자를 많이 지원할 수 있고 돈이 적으면 군수물자를 적게 지원하잖아요. 군수물자가 적어지면은 전쟁하는데 어렵습니다. 군 사기도 떨어지고 뭐 싸우려고 하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도 뭐 실탄이 제대로 공급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북한 미사일 핵 문제가 우리나라의 발등에 불 떨어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급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죠. 미국과 한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폴란드 방문해서 대북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공개적으로 나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매우 위험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안 취할 수도 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공개적인 보복 조치를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앞으로 수개월 동안 벌어지는 일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수 물자를 최대한 적게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 경제적인 압박을 해서 돈줄을 쥐우고 그동안 이제 뭐 몇 개월만 지나도 이제 돈은 써야 되고 쓸 때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군수품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한 좋은 작전이거든요.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짐작이 되곤 해보면 국제 여론을 조금이라도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때리는 것보다는 6차 핵실험을 하고 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6차 핵실험까지 하면 그 6차 핵실험을 하면 이제 전문가들 이제 분석에 의하면 거기 플루토늄이 추출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최대한 100개 아무리 적게 만들어도 5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북한이 핵무기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된다고 하는데 30개 그것까지 하면 이제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 뭐 100몇십 개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미국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위험해지고 소련도 위험해지고 서로 이제 핵무기를 쏴버리면 이건 북한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미국이 때리는 걸 무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아마 그걸 노리고 공격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연막 작전일 수도 있어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도 6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김정은이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미국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것도 자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사일도 계속 쏠 것 같고요. 핵실험도 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을 하면 그때 가서 군사 행동을 할 것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 보기엔 너무 답답하죠. 당장 좀 해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민그적거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죠. 신중한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이 북한의 그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북한이 가지고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무기는 이제 미사일이 아니고요. 미사일은 뭐 사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작전을 쓰는 데 있어서 적을 속여야 되니까 이렇게 뭐 한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주 수개월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뭐 사령관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이건 짐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추측 가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겨울의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겨울 전쟁은 뭐 어느 쪽이나 다 어렵죠. 특히
북한은 겨울이 되면 더 추운데 이 겨울에 전쟁을 일으켜서 미군이 북한에 진격을 해도 가서 정리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겨울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전쟁하게 되면 뭐 10월 달 뭐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뭐 하게 되면 한 10월 초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미국의 무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오래 끌 것 같지도 않고요. 북한은 뭐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니까 막 갖다 퍼버리면 뭐 적어도 한 달 내에 이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